네, 이제 잠시 쉬시면서 머리를 좀 맑게 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통계 수치 변화에 대한 이해 이렇게 돼 있어요. 통계 수치, 뭔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율과 비율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나 또는 한국지리에서와 같은 이런 사회탐구 영역에서도 간간히 한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잘 이해를 해두길 바랍니다. 자, 우선 그 전에 한번 간단하게 이 숫자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이 꼬마의 모습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2 더하기 1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죠? 친구한테 물어보고, 자, 친구가 얘기해줬고요. 다 답을 썼습니다. 과연 이 친구가 이제 뒤돌아봐서 그 친구가 손가락으로 얘기한, 이렇게 손가락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썼을까요? 정답?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바로 이렇게 쓰니까 이게 3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친구는 오케이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일단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한번 봤고요. 자, 볼게요. 자, 규모와 변화율. 자, 이거 여러분들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꼭 좀 해보실래요? 이 규모라고 하는 개념하고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규모는 말 그대로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말 그대로 크기를 얘기해요. 너 키가 몇이냐? 그래서 저는 175입니다라고 하는 이 수치 있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규모예요. 그런데 규모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70과 180이야. 어느 게 더 크냐 작으냐 이거는 누구나 다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율입니다. 자, 변화율. 그래서 변화율은 말 그대로 비교하고자 하는 시점 그리고 기준이 되는 시점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먼저보다 얼마만큼 더 커졌느냐 또는 작아졌느냐 얼마만큼 더 변했느냐라고 하는 이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요. A 기업은 똑같이 작년에 비해서 17년도에 또는 16년에 비해서 17년도에 얘도 100억을 증가시켰고 B기업도 똑같이 100억을 증가시켰어요. 이건 절대적인 규모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100억에서 200억이 된 거고요. 얘는 1000억이었던 것이 1100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이긴 하지만 A기업은 몇 퍼센트 성장한 거야? 100% 성장한 거야. 그리고 B기업은 바로 10% 성장한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변화율 또는 증가율을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봅시다. 자, 민우, 경호, 재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키가 작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키 성장률이죠. 키 변화율입니다. 민우는 마이너스 2% 성장을 보였고요. 경우는 플러스 3% 성장을 보였고 재봉이는 플러스 8%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민우, 경호, 재봉이 중에서 누가 더 키가 큰지를 알 수 있을까? 이 상태만 가지고 누가 더 키가 더 클까?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지. 그쵸? 얘는 비록 8% 성장을 했지만 일단 작년 키의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키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키가 민우가 180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경우는 좀 올려준 거예요. 170이라고 가정을 하고 재봉이는 16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민우는 2% 마이너스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비록 2%가 줄었긴 하지만 180의 2%는 3.6이에요. 그러니까 3.6%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현재 키가 176.4. 경우는 170에서 3%가 컸을 때 이 3%는 5.1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170보다 5.1이 늘었다 한들 176.4보다는 적은 175.1이 나와요. 이 재봉이는 160에 8%니까 이것은 12.8%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172.8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죠? 규모의 변화가 있었느냐 요거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변화율이야. 그러면
자, 참고적으로 이거예요. 변화율 또는 증가율은 어떻게 구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동생이, 아, 형, 지난 작년에 내 키가 160이었어. 근데 이번에 168로다가 키가 8cm 성장을 했어요. 그럼 몇 퍼센트 큰 거야? 라고 물어볼 거라고요. 물론 이제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거 글쎄, 계산기로 하면은 구할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더라? 라고 했을 때는 이 변화율을 구할 때는요, 반드시 이거 꼭,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성장률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변화율 공식은 바로 무조건 이거예요. 밑에 전년도 거 분해. 금년도 빼기 전년도예요. 그죠? 그래서 금전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구한다라고 그랬을 때 전년도가 얼마예요? 160이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160 분의 금년도 거 빼기 전년도니까 금년도 거 빼기 전년도니까 160분의 6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성장률 또는 변화율 구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변화율 넘어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중에 뭐니?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야, 요거 물론 그냥 이해는 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퍼센트는 뭐 변화율, 증가율, 비율, 비중은 모두 뭐 몇 퍼센트 퍼센트로 표시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퍼센트 수치가 변한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어요. 퍼센트 수치가 변한 정도. 이거를 우리는 퍼센트 포인트라는 말을 쓴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실업률. 지난달보다 0.3% 떨어진이 아니고 0.3%포인트 떨어진 3.2%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니? 0.3포인트 떨어진 3.2%라고 했다면 지난달 실업률은 3.5%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퍼센트가 변한 정도는 퍼센트 포인트라는 말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 한번 시사적인 거 한번 내볼게요. 자, 이걸 보면요. 요게 2015년도 대수능 25번 영어 영역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영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 영문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어요. 요게 바로 이제 대수능 25번 문제였거든요. 2015년도. 자, 여기에서 이게 한국말로 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일단 물론 영어로 분석했을 때보다는 한글로 분석을 했을 때 답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답은 뭐였습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답은 바로 이거예요. 전자우편주수를 올린 것에 관해서 이거죠. 올린 것에 관해서는 요거는 29%, 이건 53%였으니까 비율이 2006년의 비율보다 3배가 더 높았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이거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거 시험이 끝나고 나서 경제를 배웠던 학생인 것 같아요. 또 뭔가가 좀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뭘 얘기했냐면 바로 이거 5번이에요. 5번. 자, 이 휴대전화 번호를 보면 요거는 2%, 요거는 20%예요. 그래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2012년의 휴대전화 번호 부분에서 18% 증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됐어요. 2%와 20%는 물론 18%이지만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퍼센트 포인트라는 말을 여기에 써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까지 정답으로 복수 정답으로 처리한 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충 보면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알지만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를 한 거고요. 자, 이제 19쪽이에요. 통계수치 변화에 대한 예에서 19쪽이에요. 자, 요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헷갈리냐면, 자, 요거예요.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밑줄 꼭 그세요. 그 수치가 플러스 값이면 규모는 증가한 거예요. 자, 플러스 값이면 규모는 증가한 거야. 단지, 그죠? 증가 추세가 둔한 거고요. 반대로 이제 증가율이 비로소 여기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음수가 됐을 때, 이럴 때 규모가 감소한 거다라고 하는 개념.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면, 꺾은선 그래프가 숫자가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니까 뭔가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곧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비록 이게 변화율이에요. 이게 변화율이야. 변화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규모거든요. 규모.
총 금액을 얘기하는 수출액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비록 변화율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수출액 규모는 여기보다 이게 올라갔어요. 또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비로소 마이너스 1.3%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1.3%가 줄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1%가 올랐어요. 요거보다 좀 커지고요. 요거보다 좀 커지고. 비로소 여기 마이너스 나왔죠? 이거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이 수치가 플러스 0.0001이라 하더라도 플러스 값이면 무조건 작년보다는 조금은 커진 거다. 비로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작년보다는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비로소 이제 생산량이 2015, 16, 17, 18년도에 이렇게 됐다 쳐요. 그럼 증가맥, 이 규모죠. 증가맥으로 보면 얼마만큼? 50만큼 증가했어요. 그죠? 50만큼 증가했고요. 여기서는 얼마만큼? 30만큼 증가했다. 그죠? 여기서 여기만큼은 18만큼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 보면 여기서는 50%가 증가한 거고요. 여기서는 20%가 증가한 거고 비로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비로소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자, 알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다시 또 분명히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증가율과 감소율의 비대칭성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개미 투자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요거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100원을 투자했어요. 100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식값은 들락날락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식값이 똑같은 비율로다가 예를 들어 50% 올랐어요. 50% 뛰었어. 야, 이제 대박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팔까 생각을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지 않는데 다시 50%가 푹 줄어들었네? 50%. 야, 이게 이제 울상인 거죠. 야, 이거 망했나 보다. 다시 이제 울상이다 보니 다시 또 50%가 여기 떠요. 좀 지나서, 그러니까 그때 팔 때 되면 팔고 매입할 때 되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계속 똑같은 퍼센테이지로다가 오르락내락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게 더 이상은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속 들락달락 할 때 보고서 그래 이제 뭐 어차피 요쯤에 그죠? 본전이라도 했겠지라고 해서 그냥 팔아야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본전이 됐을까요?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작아진다고.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어요. 만약에 어느 회사 사장이 여러분들 다니는데 자, 작년에 연봉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근데 이제 올해는 기분 좋으니까 일단 50% 올려주겠대요. 연봉을 50%.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안하지만 내년에 다시 50% 내릴 수밖에 없다. 이해해라. 라고 해가지고 1안을 제시했어요. 1안. 또 한 2안, 두 번째 안은 뭐냐면요. 두 번째 안은 이렇게 안 하고서 그냥 미안하다. 작년에 비해서 일단 50% 올려주는 걸 올려주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총액으로 그냥 연봉 2,500만 원 이거 줄게 라고 이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요거 안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요 안을 택할까? 이거거든요. 근데 언뜻 봐서는 사람들이 50% 올랐다 똑같이 50% 떨어지면 이거 본전 아니야? 그래 이거로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물론 여기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3천만 원에서 50% 증가하면 4,500만 원 받을 거 아니야 올해는. 그죠? 그다음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50%가 떨어지니까 2,25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 받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이 숫자를 좀 단순화시켜서 좀 쉬운 예를 쓸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처음 값. 요게 100. 자, 100만 원이에요. 요거다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한테 나 50% 올려줄게. 그랬어요. 자, 50% 올려주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100에서 50이면 50이죠? 그러니까 150만 원이 됐어요. 그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똑같이 50%를 내렸어. 50%를 내렸어. 50%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150에 50이니까 150의 절반이면 75죠. 그죠? 그러니까 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50% 올렸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처음 값보다는 반드시
작다.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쉽게 돈 벌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처음 값이 낮은 값보다 무조건 크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증가율과 감소율, 즉 변화율의 비대칭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변화율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그리고 이 변화율에 대한 이 상대성 이런 거를 비대칭성 이런 거를 꼭 같이 기억을 해주자. 그러면 잠시 그냥 18쪽이 앞쪽이죠? 앞쪽에 잠시 그냥 비율은 어렵진 않은데 비율을 간단하게 볼게요. 비율은 말 그대로 전체 중에서 전체 파이가 이만큼 크기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만큼이 차지하는 비중이야, 비중. 그죠? 몇 프로? 이거 중에서 몇 프로 차지하느냐. 전체 중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축률, 이 비율이라고 하는 저축률이 같아요. 그래도 저축액은 다를 수가 있다. 왜? 파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파이에 따라서. 그죠? 이만큼의 10%, 이만큼의 10%.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클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잠시 볼게요. 자, 이제 저축을 민호하고 상구가 저축률이 한 달 동안에 저축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소득에서 저축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에 대한 비중이거든요. 그럼 민호는 저축률이 80%야. 상구는 저축률이 50%야.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 비율만 얘가 높고 얘가 낮다고 그래서 과연 저축액을 얘가 더 많이 하고 얘가 더 덜 하고 이걸 알 수가 있느냐? 없다란 얘기죠. 비로소 이걸 알아야죠. 원래의 전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민호는 100만 원 중에서 80%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민호는 소득 200만 원 중에서 50%를 하면 저축액은 민호는 80만 원밖에 안 되고 상구는 얘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누가 더 큰지 어느 것이 더 큰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축률 쭉쭉쭉 나와 있어. 한국이 이쯤에 돼요. 그죠? 물론 이렇다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저축액 자체가 더 작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실제로는 아무래도 뭐 적을 수도 있긴 있겠는데 전체적인 항목 요거를 모를 때는 이거 가지고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교재고 페이지에 마지막 요거 한번 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하나씩 분석을 해보고요. 여기 중에서 요 1번 문제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온라인 과제 있죠? 퀴즈 과제 5번 물음이에요. 이 5번 물음을 풀 때 반드시 요 4개의 숫자를 반드시 똑같이 적어야지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하니까 요거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줄게요. 확인해 보세요.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 연도별 이윤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분명히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거 10%, 8%, 0%, 5% 자리 나왔어요. 그러면 2004년과 2005년 가운데 둘 중에 이윤이 더 많은 애는 언제냐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왜 헷갈리냐면 언뜻 봐가지고는 이거는 10, 여기는 8. 꺾은 선이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로다가 여러분들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증가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100이었다라고 1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2005년도에는 100원보다 8%가 오른 108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2004년과 2005년 가운데 이윤이 더 큰 애는 많은 애는 2005년이고요. 여러분 온라인 퀴즈 과제에서 물음 5번 물음에 반드시 2005 요 숫자를 꼭 기억을 해놓고 거기다가 적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요거 꼭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윤이 같은 연도는 언제 완되냐? 똑같아. 작년이나 올해나 어쨌든 이윤이 똑같은 연도는 뭐겠어요? 0% 컸다라는 얘기 뭐니? 작년에 비해서 0% 컸다. 그럼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 요 바로 0% 있는 요 점, 여기하고 여기겠죠. 그러니까 2005년과 6년도 그리고 2008년과 9년도가 이윤연도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2005년과 2006년, 2008년과 2009년이 바로 이렇게 이윤이 같은 연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윤이 가장 많은 연도는 언제고요? 가장 적은 연도는 언제냐? 이런 문제는 나요. 근데 과연 이윤이 얼마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쵸? 왜? 기본값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윤이 가장 많은 연도와 가장 적은 연도는 언젠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윤이 가장 많은 연도는, 자,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2004년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100에서 10%가 컸어요. 여기에다 다시 8%가 컸네? 여기에다 다시 0%니까 일단 똑같아. 여기다 다시 이제 5%가 컸어요. 그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제 5%가 이제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여기보다는 작겠죠. 그 점점 계속 커갔어요. 커가다가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떨어진 거니까 가장 이윤이 많은 연도는 바로 여기요. 2007년도예요. 2004년도가 아닙니다. 2007년도. 그리고 가장 적은 연도는 얼마겠어요? 여기하고 여기 물론 같겠죠. 여기나 0%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똑같긴 하겠지만 왜 여기서 2004년도가 가장 적냐라고 하면 보세요. 100에서 한 10%가 올랐으니까 110. 여기다 8이 올랐으니까 뭐 118 됐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똑같고 여기도 다시 또 5%가 뛰었어요. 여기에서 비로소 5%가 줄었다 하더라도 100보다는 더 커져. 그죠? 100%보다는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4년도가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윤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해는 마이너스가 된 해 하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008년이 유일하게 작년보다는 작아진 해고 마지막으로 이윤이 2007년에 5% 증가했다가 그죠? 5% 증가했다 다시 5%가 떨어졌어요. 2006년과 그러면 2008년 가운데 이윤이 더 많은 해는 언제냐 얘기했죠. 똑같은 수치로다가 똑같은 비율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했을 때 가장 앞에 있는 것이 값이 가장 크다. 비례증성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 2006년과 8년에 비교했을 때 당연히 2006년도가 이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를 보고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을 겪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재 22쪽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서 이윤 증가율입니다. 마찬가지. 절대적인 규모. 7만큼이 증가했다는 게 아니고 7% 증가했고 여기에서 5% 증가한 거고요. 여기에서 0%. 여기에서 마이너스 5% 감소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보겠어요. 이 윤 자체는 절대적인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7% 올랐고 여기는 5% 올랐고 여기는 0%니까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여기서는 감소하겠죠. 그죠? 여기서 계속 증가합니다. 2008년과 9년의 이유는 같다. 2008년과 9년은 여기서 0% 성장했으니까 당연히 변함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유는 같다. 맞는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8년과 10년의 이유는 같다. 8년과 10년의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5% 올랐다가 5% 떨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앞에 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리고. 이윤이 가장 많은 해는 2009년이다. 그렇죠? 어쨌든 2006년도는 7년도는 시작해서 계속 7% 오르고요. 다시 5% 오르고 0% 똑같죠?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5%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는 꺾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윤이 많은 해는 2009년이다. 맞죠? 그렇죠? 물론 2008년도 똑같죠? 똑같으니까 물론 2008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곧바로 이어서 한번 볼게요. 51번. 야, 요거는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복잡하게 느껴질 겁니다. 어렵진 않은데, 기출문제예요. 자, 빨리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한번 무슨 얘기인지
정석으로 제대로 안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대충 한번 쭉 훑어보세요. 자,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잠시 스탑하고 한번 여러분들 직접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하고 설명을 같이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에 대한 분석, 옳게 분석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요거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니?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퍼센트 포인트야. 이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방금 전에 배웠죠. 퍼센트 포인트는 퍼센트의 차이를 측정하는 단위다. 그럼 여기서 2% 포인트 성장한 거고, 여기는 1% 포인트, 0% 포인트, 마이너스 3% 포인트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여기 제시가 되어 있어요. 2004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4%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4%. 그리고 2004년에 4%에서 2005년에 2% 포인트가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이 되는 거야? 6%가 되는 거죠. 여기는 다시 이제 1%가 증가했어요. 7%가 되는 거고. 여기에 0%야. 그러면 똑같이 7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예요. 그럼 7에서 마이너스 3%포인트가 빠졌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4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다시 이제 마이너스 2%포인트야.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되고요. 그죠? 다시 이제 2%포인트가 올랐네요. 그럼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만 일단 여러분들 분석할 줄 알면 이거 답은 그냥 그럴 수 있죠. 2006년 경제 성장률은 3%이다. 2006년 경제 성장률은 요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3%가 아니라 몇 프로? 7%다. 그죠? 7%. 그 다음에 실질 GDP 증가분, 요거는 이제 절대적인 규모예요. 절대적인 크기는 2006년에 비해 2007년이 크다 그랬어요. 자, 2006년에 비해 2007년이 크다. 당연하죠? 2006년이 어쨌든 7%가 성장해서 얼마가 됐어요. 여기에 다시 7%가 오른 거니까 당연히 2007년이 클 수밖에 없죠. 아,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그 다음 유사한 문제 나오면 또 계속 틀립니다. 자, 계속 잘 이해를 못하셨으면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전년도에 비해 생산 규모가 가장 축소된 해는 2008년이다. 야, 이거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놓고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었네요. 근데 요거는 퍼센트 포인트의 문제고 결국 이 퍼센트는 계속 플러스 값이야. 플러스 값이라면 비록 꺾은 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떨어지긴 하겠지만 플러스 값이면 무조건 규모는 커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축소된 애는 없어요. 그죠? 왜?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위 기간 동안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당연히 계속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어쨌든 커져 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일단 어렵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글쎄 대상기로 보면 그것이 적어야지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줄게요. 확인해보세요. 같이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무슨 뭐냐면 이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을 분명히.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내일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죠? 수요일부터 이제 학교 나와서 직접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맞대고 같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온라인 수업 참여해줘서 그리고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1차 지필평가를 보는데 다시 반복할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갖긴 하겠지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꼭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서 이해를 해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온라인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이 했고요. 어쨌든 교실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